네, UIKit 공식 사이트 들어왔어요. getuikit.com 들어오시고 get started 이렇게 누르시면은 자, 물론 영어로 돼 있지만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인트로덕션 여기에 어떻게 인스톨 하는지 나와 있고요. 자, 요 컴포넌트가 자, 엄청 많잖아요. 이 컴포넌트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코디언 눌러 볼게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런 거를 어코디언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것도 HTML만 갖다 놓으면 쓸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자, 라이트박스. 자, 이렇게 눌러 볼게요. 이런 식으로 라이트박스 뜨잖아요. 자, 근데 라이트박스인데 이런 식으로 캡션도 달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라이트박스인데 이렇게 애니메이션 형태. 자, 이게 아까 좀 전에 학생 이제 최종 결과물 본 거랑 똑같죠? 근데 요 CSS로 약간만 변경을 해준 거고요. 자, 그리고 요런 식으로 비디오를 안에다 넣을 수도 있어요. 저희 집 인터넷이 좀 느려서 그래요. 자, 그렇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슬라이드 쇼. 자, 슬라이더. 자, 이거 뭐죠? 우리 슬릭 슬라이더가 했던 거를 얘가 다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슬라이드 쇼. 자, 예를 들어 슬라이드 쇼도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크로스페이드, 스케일 바꾸는 거, 이렇게 뭔가 당겨지는 느낌, 미는 느낌. 자, 이렇게 5가지 되어 있고 옵션들. 자, 보시면은 스크립트 부분이 없어요. 다 이제 HTML 내부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굉장히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달까지만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모달 부분 보면 이렇게 눌렀을 때 이런 모달 띄우는 것도 프레임워크 사용해서 굉장히 간편하게 모달 띄울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이런 모달 띄울 때 우리가 이제 풀스크린 모달, 이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안에 내용 이렇게 슬라이딩 돼서 스크롤 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런 모달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풀 모달이 어디 있죠? 풀 모달. 자, 너무 많아서 검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풀 모달 같은 경우 이렇게 띄우잖아요. 그럼 현재가 이제 풀스크린 모달인 거예요. 자, 닫아주고요. 자, 그러니까 자, 이거 보시면은 페더라이트랑 똑같네? 페더라이트 쓰는 대신 이걸 써도 되겠네? 예, 맞아요. 페더라이트 대신에 이걸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자,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이거 말고도 뭐 엄청 많은데, 자, 이거 말고도 엄청 많은데, 일단 어떻게 인스톨하고 어떻게 가져와서 어떻게 옵션 조절하는지 한 가지 정도 컴포넌트를 저랑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UIKit 프레임워크 사용하는 방법 해보도록 할게요. Get Started 이렇게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nstallation이라고 있잖아요. 요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자, Installation이라고 이렇게 누르시면 요 부분 말하는 거예요. Installation. 그리고 요 CDN을 우리가 사용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 하기 전에 저는 이제 HTML 폴더를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 이제 index.html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요 CDN에서 요거를 요렇게 물론 다운로드해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냥 CDN을 사용하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렇게 주석하는 거죠. UI kit cdn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게요. 자, 이런 거 인덴트 항상 맞춰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UIKit CDN 보면은 CSS 하나 있는 거죠. 필수적인 거예요. 근데 JS 보면은 2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필수적인 거예요. 그런데 요 icon.js라고 되어 있는 건 UIKit 자체가 아이콘을 어느 정도 제공을 하는데 우리는 XE 아이콘이나 폰트어썸 아이콘을 쓰기 때문에 요거는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UIKit CDN을 연결했으면은 CSS 그리고 UIKit min.js 이거 2개가 있으면
자, 이제 UI 킷을 쓸 준비가 되었다예요. 자, 그러면 쉬운 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가 요 어코디언이라는 거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이 어코디언이라는 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클래스 네임 HTML 구조 이렇게 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프리뷰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아, 요런 기능을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마크업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HTML을 마크업이라고도 불러요. 자, 이걸 눌러보세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복사하셔도 되지만 UI킷은 아주 편하게 요 버튼 있죠. 요걸 누르면은 드래그해서 이렇게 복사하지 않아도 이걸 누르는 순간에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자, 보시면은 어코디언이 매우 잘 작동하죠. 자, 그런데 UI킷 같은 경우에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인덴트가 4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인덴트를 2로 맞춰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퍼블리싱 기본기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외부에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했으면은 인덴트를 맞추는 작업을 이렇게 항상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프레임워크라는 게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들 01번. 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주 묻는 질문들 02번. 자주 묻는 질문들 03번.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죠. 자, 그리고 요 p 태그 안에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용법은 굉장히 간편합니다. 자, 첫 번째 CDN을 연결하고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컴포넌트를 선택하고 미리 보기에서 이렇게 작동하는구나 확인하고 요 마크업에서 복사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프레임워크는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쉽잖아요. 그런데 CSS로 이거를 조절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부분 UI킷 보면은 조금 특이한 점이 있어요. 요 부분. 얘는 도대체 정체가 뭘까? 우리가 모든 것들은 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속성 HTML 안에 값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UI킷은 보면 속성이랑 값이 없이 그냥 하나로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UI킷 같은 경우에 UK-accordion 속성이자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클래스 UK accordion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CSS 선택자에서 이걸 변경을 할 때는 이게 뭐지? 이게 클래스야 뭐야 라고 하잖아요. 클래스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위에 선택자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선택자에서 UK 선택 클래스 네임이니까 점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요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UI킷 구조가 조금 특이해요. 그리고 UI킷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UI킷이 제공하는 클래스 네임은 다 보시면 UK-로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UI킷의 이니셜이에요. 그래서 다른 클래스 네임, 예를 들어 플러그인을 쓴다든지 이런 거에 충돌이 나지 않게끔 UI킷이 아예 UK-로 시작하는 클래스를 아예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CSS에서 선택해 볼게요. 자, 스타일 구문에서 자,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선택자 클래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 제가 보더를 그려볼게요. 어떻게 되죠? 보더가 그려지죠? 자, 보더 5픽셀로 그려볼게요. 보더 그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렇게 선택자로 했던 게 요거를 선택하고 있는 거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곧 얘는 클래스 네임 UK-어코디언과 동일하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디자인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를 쓰는 거는 너무 쉽지만 우리가 이대로 쓸 수는 없죠. 디자인을 하고 배치를 하는 거는 우리가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보더 그려줘 볼게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얘를 이렇게 해서 박스 섀도우랑 보더 레디어스 줘서 이렇게 중앙에 위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위드스는 한 600픽셀 정도 줄게요. 자, 줄어들고 있죠. 자, 그러면 얘를 중앙에 오게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되죠? 포지션 앱솔루트 탑 50% 레프트 50% 아이고야. 자, 우리가 알고 있는 CSS를 잘 적용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UI킷이 좋은 점이 뭐냐면 다른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CSS를 넣잖아요. 근데 이 프레임워크 자체가 잡고 이 우선순위를 잡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UI킷은 너무너무 좋은 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 나는 얘를 중앙으로 보내고 싶어.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CSS잖아요. 그대로 적용이 되잖아요. 자, 프레임워크를 안 써보신 분은 모르는데 프레임워크 쓸 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CSS 넣었을 때 바로바로 이렇게 적용되는 프레임워크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CSS에서 굉장히 우선순위를 잡고 있는 게 많아요. 자, 마저 해볼게요. 자, 패딩 20픽셀. 자,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 한 10픽셀. 자, 됐죠? 박스 섀도우 00 20픽셀 블랙. 그런데 좀 너무 진하니까 오퍼서티를 조금 알파 값을 제가 한 1.5 정도로 이렇게 다운 시켰어요. 자, 보더는 이제 없어도 되죠. 자, 어떤가요? 자, 아까보다 보기가 훨씬 좋아졌죠. 자, 그리고 여러분 체크가 됐을 때 요 아이콘을 변경한다든지 체크 됐을 때 이렇게 색깔 바꾸는 거 있죠.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자 도구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텍스트를 첫 번째 거는 조금 더 넣어줘 볼게요. 자, 더 넣어준 거 알아서 유동적으로 변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옵션 부분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 UI킷 이렇게 보시면은 첫 번째 게 가장 유세지라고 되어 있는 게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고요. 자, 보시면은 노 콜랩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요거 보시면은 노 콜랩싱 이게 자, 새로 고침 좀 제가 해볼게요. 자, 이건 뭐냐면 이 멀티플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옵션. 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하나는 이렇게 눌렀을 때 2번을 눌렀을 때 1번이 접히잖아요. 그런데 나는 1번, 2번, 3번, 4번 다 펼쳐지게 하고 싶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 옵션을 제가 어떤 얘기였냐면 제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프레임워크는 다 여기서 안 하고 이렇게 스크립트라고 하고 이 안에서 옵션 조절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UI킷이 좋은 점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자, 보시면 자, 이제는 UK 어코디언 다음에 어떤 뭔가가 들어갔어요. 곧 UK 어코디언 이꼴한 다음에 이걸 넣어주게 되면 멀티플 트루, 그러니까 최초는 멀티플 펄스가 돼 있는 거예요. 멀티플이라는 게 이제 다중으로 오픈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멀티플 트루. 자, 여러분 이런 거 치는 거 아니에요. 복사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여기다 넣어주래요.
여기를 클릭하고 요렇게 하고 요렇게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이제 멀티플 오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제대로 옵션이 먹었다면 2번을 눌렀을 때 1번이 닫히지 않겠죠. 그쵸? 자, 멀티플 오픈 트루. 그래서 요런 거를 하나하나씩 이제 적용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맨 처음에 나는 아무것 처음에 있는 거는 오픈돼 있잖아요. 새로 고침해 볼게요. 근데 난 맨 처음에 있는 건 오픈되기 싫어라고 할 때 이거예요. UK-오픈이라는 게 첫 번째 li에 들어가 있잖아요. 자, 어떤 거냐면 이게 li가 UL 안에 li가 3개 있잖아요. li 하나, 둘, 3개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UK 오픈이라는 걸 맨 처음에 있는 거에 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있는 애가 오픈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나는 맨 처음에 두 번째 게 오픈되고 싶다라고 하면 이 UK 오픈을 두 번째 li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번째 게 오픈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갖다 놓으면 맨 처음에 로드 됐을 때 UK 오픈이란 이 클래스 네임 때문에 두 번째 게 오픈이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나는 처음에 아무것도 오픈시키고 싶지 않아. 그러면 이걸 안 쓰시는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멀티플 이 true라고 돼 있으니까 이걸 false로 해주시면은 이제 하나 누르고 또 눌렀을 때 얘가 접히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옵션을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자, 보시면은 스크립트 하나도 안 쓰고 있잖아요. 자, 이게 UI킷의 가장 강력한 장점인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옵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또 UI킷이 좋은 점이 이거예요. 자, 이렇게 열리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또는 늦다 했을 때 이 속도 조절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자, 이 부분. 자, 여기 듀레이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듀레이션 넘버가 200이라고 돼 있으니까 이건 밀리세컨이니까 0.2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 듀레이션 열리고 닫히는 속도를 조절하고 싶어. 그러면 이 듀레이션이라는 옵션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듀레이션 200이라는 거를 어디다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듀레이션, 자, 복사할게요. 자, 그러면 듀레이션 200이라는 걸 이걸 어디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UI킷이 얼마나 좋냐면, 자, 이거 보시면 어디서 많이 보던 스타일이죠. 우리가 CSS 할 때 속성과 값을 넣을 때 이렇게 하죠. 자, 칼라, 레드 이렇게 하잖아요. 자, 그러면 UI킷이 옵션을 넣는 방식이 CSS와 동일하다는 거 느껴지시죠? 그러면 우리가 CSS 할 때 속성과 값을 추가할 때는 세미콜론 다음에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 20픽셀. 자, 요런 식으로 연결해 나가는 거죠. 그쵸? 자, 이거를 보셨으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 옵션을 또 추가할 때는 여기에다 세미콜론을 한 다음에 얘네가 그 뒤로 붙으면 되는구나. 자, CSS 방식과 정확하게 똑같잖아요. 자, 그러면 듀레이션 200이라고 되어 있는 애는 당연히 기본값이겠죠. 자, 그러면 추가할 때 제가 좀 확대를 좀 해볼게요. 자, 추가할 때 CSS에서 세미콜론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쵸? 자, 그러면 당연히 얘는 기본값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0.2초가 아니라 나는 1초로 할 거야. 그러면 1000으로 바꿨어요. 그러면 이제 누를 때 1초 동안 반응을 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하진 않겠죠. 자, 그런데 예를 들어 0.5초로 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아까보다는 너무 빠르지 않고 적당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UI키 칭찬을 많이 하는 이유는 이 옵션을 이 컴포넌트의 옵션을 조절할 때 스크립트를 아무것도
스크립트에서 해야 되지 않게끔 해 놓았을 뿐더러 이 부분이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CSS 방식과 너무 동일하잖아요. 그쵸? 자 요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UI키 CDN을 가져와서 그리고 UI키 컴포넌트에서 여러분이 선택을 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서 여러분이 디자인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옵션 조절은 이 CSS 방식처럼 이렇게 연결해 주면 되는 거죠. 당연히 이 띄어쓰기는 아무 의미는 없어요. 기능 이것 때문에 뭐가 달라지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가독성 때문에 이렇게 해 주는 게 보기가 좋겠죠. 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어코디언이라는 컴포넌트만 했지만 이 밑에 있는 수많은 컴포넌트가 다 기본형부터 시작해서 옵션을 어떻게 해주면 된다라고 다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옵션을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안 쓰겠다라면 지금처럼 애니메이션 안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볼게요. 자, 지금처럼 이렇게 트랜지션 되면서 애니메이션이 싫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true인 거예요. 자, 디폴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디폴트로 되어 있는 건 여러분이 이 옵션을 넣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던 얘기예요. 자, 그러면 애니메이션 true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분리는 뭐예요? 참 거짓, true, false만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애니메이션을 안 만들고 싶으면 이거를 false로 해서 옵션에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거까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어주면 되죠. 애니메이션 펄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거 눌렀을 때 애니메이션이 안 되죠. 자, 그러면 디스플레이 넌 블럭 형태로 보이고 감축을 한다는 거죠. 자, 물론 얘를 true로 바꾸게 되면 다시 애니메이션이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기본 값이기 때문에 이걸 적어주나 안 적어주나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UI킷을 여러분이 쓰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코디언 이 만드는 방식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코디언을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UI킷을 쓸 때 이 어코디언을 다른 데서는 다른 디자인, 다른 스타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UK 어코디언이라는 걸로 다이렉트로 여러분이 이렇게 해버리면 다른 것들도 다 이거하고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페이지에 있는 이것만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따로 클래스에서 마이 스타일이라고 해볼게요. 그냥 임의로.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 마이 스타일이라고 한 걸 요거로 대체를 해줘 볼게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그쵸? 자, 그런데 만약에 자, 다른 어코디언을 제가 마크업해서 어코디언을 밑에 하나 더 쓴다고 칠게요. 자, 여기다 제가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그랬을 때 현재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고 있는 이 디자인하고 똑같은 게 하나가 더 붙여넣기가 될까요? 아니면은 이 기본형이 붙여넣기가 될까요? 당연히 기본형이 붙여넣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선택자를 내가 임의로 줬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주지 않았다고 칠게요. 이걸 주지 않았다고 칠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두 개. 여러분이 뭘 넣더라도 이 UK 어코디언이라는 거는 항상 클래스 네임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UI킷을 쓸 때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UI킷을 쓸 때 이 UI킷에 이 UK 어코디언이라는 이 클래스 네임을 다이렉트로 선택하지 마시고요. 클래스를 줘서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 다른 어코디언을 쓸 때
이 디자인이나 이 CSS가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UI킷을 쓰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컴포넌트를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해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UI킷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이제 쓰시기 좋은 것들 제가 몇 가지 체크하는 걸로 끝낼게요. 자, 어코디언 쓸만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 여러분들 뭐 시간이 되실 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라이트 박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요거. 자, 모달창 이렇게 띄워주는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띄워주는 부분. 그러면은 이제 모달창 띄워주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이 라이트 박스는 우리가 포트폴리오 때 해야 되니까 요거까지는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자, 슬라이드 이런 것도 있어요. 다 방금 전에 저랑 같이 했던 방식이랑 모두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lightbox.html이라고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은 좀 가지고 올게요. CD에는 자, 가지고 왔어요. 자, 제가 예제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KO 하시고 그 다음에 요게 UIKit CSS, JS 넣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박스 갤러리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포트폴리오라는 폴더에 요렇게 돼 있는 HTML 있죠. H1이 그냥 중앙에 센터링 돼 있는 1번부터 5개 파일을 만들어 놨어요. 포트폴리오 안에. 왜냐면 라이트 갤러리를 하면은 이제 파일들이 있어요. 아이프레임으로 들어오는 파일들이 있어야 돼서 요렇게 똑같은 건데 내용만 바꿔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라이트 박스 우리가 가져와서 해보는 것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트 박스 갤러리 할 거니까 자, 어떻게 사용하는지 라이트 박스 이렇게 볼게요. 라이트 박스 할 때 UK 라이트 박스라는 클래스를 쓰는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보니까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아이프레임이라고 있어요. 자, 요 부분 보이시죠? 데이터 아이프레임이라는 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는 것 같죠? 그 우리 그거랑 비슷한 거잖아요. 그 페더라이트에서도 요 사용자 정의 속성 넣어줬잖아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되냐? 자, 요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라이트 박스 갤러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보시면 구조가 반드시 이렇게 돼야 돼요. 이거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보시면은 UK 라이트 박스라는 부모 요소 안에 A로 감싸져야 돼요. UK 라이트 박스 안에 div 있고 그 안에 A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자, 뭐 밀키트 같이 프레임워크 음식을 할 수 있는 게 왔지만 그 사용법대로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게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래요. 자, UK 라이트 박스라는 게 부모 요소 그 다음에 A 태그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수 요소는 요거를 넣어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라이트 박스라는 클래스 네임을 넣으래요. 자, 그러면 div하고 여기 클래스 네임이 아니죠. 이렇게 다이렉트로 라이트 박스를 넣었어요. 그러면 A 태그를 제가 5개를 만들 거예요. 왜냐면 요 포트폴리오 1, 2, 3, 4, 5를 슬라이딩, 라이트 박스 아이프레임으로 슬라이딩 시킬 거거든요. 자, A 태그 한 다음에 포트폴리오 밑에 HTML이 하나 있죠. 그리고 요렇게 해서 붙여넣기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된 A 태그가 몇 개 있냐면 요거 맞아. 요거까지 넣어줘야죠. 데이터 타입이 iframe이에요. 그러니까 A 태그의 속성에다가 요걸 요렇게 추가해 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눌러볼게요. 그럼 이거 누르면 요 HTML이 뜬다는 거죠. 라이트 박스로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HTML이 라이트 박스로 뜨잖아요. 그쵸? 닫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게 둘, 셋, 넷, 5개. 자, 제가 넘버링은 좀 바꿀게요. 2,
그리고 3, 4, 5, 5번. 자, 그러면 뭘 누르더라도 제가 눌러볼게요. 자, 이제 화면을 조금 키워볼게요. 자, 눌렀어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 1.html 여러분 이제 작업물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여지는 거예요. 자, 눌러볼게요. 자, 어떻게 되죠? 좀 전에 제가 학생 예시 보여준 거 있죠? 그걸 이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제 사람에 따라서 이 부분을 이렇게 가득 채워서 완전히 100%로 채우고 싶으시면 커스텀 CSS 들어가서 개발자 도구에서 찾아가지고 요 아이프레임을 위드스 100%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라이트박스도 옵션 조절이 있잖아요. 옵션 조절하는 부분 해보도록 할게요. 맨 밑에 볼게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오토플레이를 하고 싶잖아요. 오토플레이를 하고 싶을 때 오토플레이 하실 수도 있어요. 자, 옵션 설명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자,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오토플레이가 0으로 돼 있잖아요. 0은 뭐냐면 false인 거예요. 그래서 1로 바꾸시면 오토플레이가 되고요. 그리고 오토플레이 인터벌은 아마 속도를 얘기할 거예요. 속도. 그리고 포즈 온 호버, 이거는 뭐냐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멈추는 게 기본값이 펄스예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올라가도 오토플레이 했을 때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근데 포즈 온 호버에 true라고 여러분이 넣어주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멈추고 마우스가 빠졌을 때 사라지는 거죠. 아니, 마우스가 빠졌을 때 다시 오토플레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 옵션보다는 우리가 이제 포트폴리오 보여줘야 되는 거니까 요 옵션을 보시면 돼요. 애니메이션이 슬라이드, 이게 기본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 슬라이드, 페이드, 스케일 요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니메이션 종류가 몇 개가 있는지 볼게요. 슬라이드, 페이드, 스케일 이렇게 3개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옵션 넣을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이퀄 이렇게 하고 애니메이션, 자, 애니메이션이 기본값이 슬라이드잖아요. 슬라이드. 자, 이렇게 눌러볼게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 왼쪽에서 오른쪽 슬라이드잖아요. 그런데 어떤 게 또 있냐면 페이드예요. 그러면 이걸 페이드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페이드로 바뀌죠. 자,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요. 자, 이거 제가 HTML이 5개잖아요. 5개 다음에 또 누르잖아요. 그럼 다시 1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스케일이라는 게 있네요. 이걸 스케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다른 형태의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슬라이드로 하는 게 눈에 제일 잘 띄고 좋죠. 보기도 좋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UI킷의 사용법 그리고 옵션 이제 조절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뭐 다른 것도 똑같기 때문에 뭐 또 설명드릴 부분은 없어요. 자, 그래서 근데 한 가지 제가 덧붙이자면 여러분이 이제 제가 부트스트랩 같은 걸로 레이아웃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UI킷이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드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드. 아이고. 자, 하도 UI킷을 오랜만에 들어와서. 자, 우리 컴포넌트는 여러분이 한 번씩 해보시고 쓸만한 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요 그리드 시스템이 있어요. 자, 부트스트랩처럼 이렇게 반응형을 만들어주고 레이아웃 배치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프레임워크로 이런 그리드 레이아웃은 하지 마세요.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한 게 이런 부분이에요. 자, 요런 거는 절대 하지 마시고요. 요 컴포넌트에서 쓰는 부분들. 어코디언 쓸만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박스 요거 쓸만하죠. 그리고 슬라이드. 패럴렉스도 있어요. 슬라이드, 쇼 슬라이드. 자, 요런 것도 쓸만합니다. 자, 그래서
UIKit 같은 프레임워크를 쓸 때 여러분이 개인 작업할 때는 여러분 마음대로 뭐 쓰고 싶으면 쓰고 말고 싶으면 마시면 되는데, 이제 협업을 할 때, 개발자나 이렇게 협업을 할 때 이런 UIKit 같은 부트스트랩 이런 프레임워크는 사이트의 전체를 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프로젝트 할 때는, 이런 프레임워크를 쓸 때는 팀 간의 협의가 반드시 이루어진 다음에 하시는 거예요. 프레임워크를 하나 쓰자. 그러면 어떤 프레임워크를 쓸 것이냐. 근데 나는 UIKit이 이런 장점 때문에 썼으면 좋겠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라는 협의를 거친 다음에 반드시 쓰셔야 돼요. 자, 그러면 UIKit 사용법에 대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